시발세기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는 건데 뭐 부자 되고 싶어요. 모든 이들이 시발세기를 꿈꿉니다. 시발세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희 시발세기를 찾아주신 대표님, 더 푸른 컴퍼니의 허은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허은영 대표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네. 사실 두 번째예요. 우리 네. 여성 대표님을 모셨던 네. 이유 중에서 두 번째 모셨던 분인데 기분 나빠지려고 해요. 예, 기분 나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왜 안 찾아주셨는지.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출연하시는 대표님들이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오지를 않아. 왜냐 그러면 내 채널이 그렇게 큰 채널이 아니야. 이제 1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여기에 찾아주신다는 것은 또 사명감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명감을 제가 정말로 높이 칭찬해드리고 싶다. 여기에 오게 된 거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더 푸른 컴퍼니에 대해서 잠깐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푸른 컴퍼니는 해운대구 반송로 877 먼길 60 해운대 1인 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고요. 2015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창업 7년 차네요. 7년 차. 네, 창업 7년 차고요. 그리고 이제 허은영 대표는 더 푸른 컴퍼니 외에 다양한 미디어 활동들을 하고 있는 좀 철없는 언니에서 이제 좀 나이대가 이모로 갔죠. 철없는 이모와 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입니다. 철없는 이모라고 하셨는데요. 네. 철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알아요. 네, 맞아요. 어저께 제가 네. 본인의 인사를 제가 다 뒤졌어. 네네네. 철이 없어. 네, 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철이 없는데 네. 뭔가가 가득해. 뭐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참 재미나게 산 것 같아. 네. 오늘 이야기 첫 영상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연극영화과 출신이세요. 네네네, 그렇죠. 배우가 되고 싶어서 연극영화과를 가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은 미디어 관련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창업도 그쪽이고. 네, 그렇죠.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라는 게 항상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배우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게 되게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대 성향을 좀 약간 동경하는 면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제가 학교에서 단체로 공연을 보러 왔는데 뮤지컬 공연을 보고 그 배우에게 반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한다는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배우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배우가 될 수 있을까? 그때는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오로지 대학을 전공하고 이런 루트였기 때문에 그럼 연극영화과를 가야겠다라고 해서 나름 연극영화과를 진학을 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멍석을 깔아주면 하기가 싫잖아요. 맞아요. 대학을 갔는데 저보다 정말 끼가 넘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학교에서 이제 연극영화과 준비하고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끼를 발산하고 그랬는데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 말고도 잘난 애들 너무 많아. 제가 오히려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러고 나서 이제 공연이나 배우로도 몇 번 출연을 했고요. 이게 별로 제가 두각을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대학 다닐 때 우연찮게 이게 리포터를 시작하게 돼서 방송으로 이제 인생이 조금 바뀐 거죠. 그래서 계속 리포터, 아나운서, 기자 이렇게 하면서 방송 쪽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이 배우의 길이 빛을 못 볼 것 같아.
일찌감치 포기를 한 거죠.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네.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네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네. 그렇게 이제 미디어 쪽으로 네. 방향을 선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되게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능이나 끼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좀 방황하던 시절에 정말 우연찮게 이제 리포터를 한번 해보지 않겠니라고 제의를 받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인생의 변곡점이었군요. 네, 그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배우의 꿈을 접고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쪽에 일을 하셨는데 네. 배우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미련이 남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배우라는 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연기를 하는 게 보여지는 거고, 무대에서 뭘 하는 게 보여지는 건데,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사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현장에 가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이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배우를 꿈꾸던 사람이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약간 비슷한 범주에 있는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방송이나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몇 번 출연의 계기도 있었어요. 그거네요. 네. 내가 어차피 배우의 길을 들어서봤자 스크린이나 네. 아니면은 네. TV 브라운관에 내가 나올 수가 없으니 나는 꼭 TV에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러면 내가 TV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라고 찾던 차에 그러면은 리포터 하면 TV에 나오겠다. 조금 달라요. 그래요? 네. 뭐 그렇게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사실은 이게 배우로서는 너무 길이 막막해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좋아서 으쌰으쌰 했을 건데 너무 멀리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배우라는 게 인기 스타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든 시절을 겪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맞아, 사실은 그거예요. 만약에 실력만 있었어 봐. 네. 두각을 내도 벌써 냈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 잘난 줄 알다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리포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특히 연기 쪽은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나보다 이쁜 애들도 많고 잘생긴 그렇죠. 사람도 많고 네. 나보다 뭐 근데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난 저 정도는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건데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사실은 지금 같은 시대면 또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되게 영화나 이런 데서도 개성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예전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럴 시절에 되게 나오는 사람들 다 예뻤어요. 그래요. 너무 다들 예뻤어요. 네, 성형이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정말 자연미인들에다가 연기를 잘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고 근데 지금은 보면 되게 개성 있고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전공을 바꿨어요. 네, 좀 약간 전향을 했죠. 전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이제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사실은 창업을 하겠다라고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쫓겨났어요. 나이가 많아서? 개인사가 있는데 이 개인사인데 뭐냐면 제가 아기가 3명이에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한 직장에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결혼을 하고 첫째를 출산하고 둘째를 출산하고 이제 사실 셋째 출산하고 계속 다닐 자신이 좀 없었어요. 그러면은 셋째 출산하고 나서 네. 이제 그러면 나 뭐 해 먹고 살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결혼도 늦게 한 편이고 결혼은 하고 아기는 바로 낳았지만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공감 못 하실. 네, 그렇죠. 네, 여자가 아니니까. 제가 애를 한 명 딱 낳아보니까 왜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여자들이
밖에 활동 안 하고 집에 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기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기가 크고 아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둘째를 또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명을 키우니까 더 힘들어. 근데 2명을 키우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야. 근데 셋째가 생겼어요. 이게 도저히 사실은 이 방송이라는 일도 일 자체가 만만치 않거든요. 기자라는 그때 기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 3명을 키우면서 기자 일을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이렇게 막 집에서 살림을 하고 육아만 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고민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차피 아이들도 어리고 내가 엄마로서 역할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나도 일도 하고 싶고 조금 시간이 많은 직업으로 전향을 해보자. 프리랜서가 되자. 그래서 이제 저는 프리랜서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안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에 퇴근하고 막 이럴 때는 프리랜서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이분들은 와서 방송만 딱 녹화하고 가면 출연료를 딱 받고 대본만 딱 쓰면 출연료를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강의만 2시간 하고 와서 가면 다 자유시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2시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은 강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방송 대본을 쓰기 위해서 그죠? 그럼 몇 시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꽤. 뭐 사실은 프리랜서들이 메인의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게 출퇴근 시간에 경계가 사라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언론 쪽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언론 쪽에서도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한 포지션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 방송국에 근무를 한 것 자체가 15년 정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뭐 다양한 포지션들을 경험을 해보긴 했죠. 네. 보통은 한 포지션 쪽에서 근무하지 않으세요? 원래는? 근데 왜냐면 10년 넘어갔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나운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저도 출산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휴직 기간들도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지역부의 이제 기자로 취재 기자로 좀 일을 했었죠. 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요. 이후에는 퇴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전에 참 제가 부러워 보였던 프리랜서가 되어서 구성 작가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이제 구성 작가 일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포지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 기자 이렇게 이제 거쳤고 구성 작가는 프리랜서를 하면서 구성 작가였고.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모 회사에 입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14년 근무를 했는데 그 전에 프리랜서로 작가로 활동했던 짧은 경력을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포터, 작가, 그리고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프리랜서. 리포터, 작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범주 안에 미디어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네네네.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야인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별로 없어서 퇴직을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사실 맞아요. 퇴직한 이유는 딴 게 아니야. 맞아요. 만약에 실력만 있었어 봐. 계속 정년 퇴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했다가 안 되니까 뭔가 전향을 해. 했다가 네. 기자를 했다. 그리고 또 뭐 아나운서 안 돼. 뭔가 안 돼.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어떤 경력들이 오랫동안 쌓인 거잖아요. 네. 쌓였고 또 본인의 이제 어떤 그런 업을 하시면서 분명히 그런 커리어는 꾸준히 쌓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어려운 점. 내가 배우의 길을 택했는데 이걸 접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 뭐 이렇게 생각했던. 만만치 않죠. 사실은 이 방송 일이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우연찮게 리포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도 리포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주변에서 리포터라는 게 사실 직업도 아니고 되게 생명력이 짧기 때문에 2년 이상 못 한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2년밖에 너 그거 길어 그 직업 길어도 2년 이상 못하는 직업이야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포지션을 바꿔왔지만 계속 이 업계에서 이만큼 살아있다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하진 않았지만 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들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점은 그렇죠.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비교를 하면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스타와 같은 사람들을 비교하면 내가 막 초라해지잖아. 근데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래. 그럴 때면 정말 지하로 이렇게 숨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했던 것들이 기록에 다 남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방송도 기록에 남겠죠. 재미없으면 확 드러낼 건데 뭐. 흑역사가 되지 않을지. 그러면은 창업을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나가다가 출산하고 나서 프리랜서를 경험을 하고 나서 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처음 시작은 이제 제가 뭐 오랫동안 다니던 곳을 이제 둥지를 떠나오면서 사실상 프리랜서가 됐는데 이렇게 프리랜서로 이제 강의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강의는 제가 별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방송국을 떠나올 때는 되게 두려움이 컸어요. 내가 이곳에서 14년간 근무를 했고 이때까지 뭐 했던 일들이 방송과 관련된 일밖에 없는데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런 불안한 막막함이 이제 컸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기자단을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뭐 어린이 기자단, 실버 기자단. 나는 제일 자신 있는 게 방송을 오래 했고 뉴스를 취재했고 이런 걸 했는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기자란 어떤 거고 기사는 어떻게 쓰고 촬영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저는 되게 자신 있었죠. 그래서 강사로 시작을 하게 됐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 이게 강사라는 게 이 선택이 되는 초이스가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강의를 좀 하고 싶어도 들어오는 강의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입 초보 강사기 때문에 이 강의를 선택할 이런 권한을 잡았죠. 보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해보고 싶던 교육을 기획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내가 대표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주부 창업, 그러니까 주부로서의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주부 창업자로서의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창업이라는 게 출퇴근, 특히 저의 초창기 시절에는 출퇴근과 가정과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집안일 하다가 일하다가 뭐 이제 설거지 하다가 빨래 하다가 다시 일하다가 막 이런 패턴이 돌다 보니까 일의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되게 몇 시간만 집중해서 하면 될 일을 뭐 하루 종일 하고 애들 재워놓고 또 새벽까지 하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원일 때는 딱 출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만 딱 채우고 한 달을 채우면 월급을 받아. 그렇지. 근데 이제 창업이나 대표자 입장에서는 토요일도 일해야 되고 일요일도 일해야 되고 밤에도 일해야 돼요. 공감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또 창업 초기에는 이게 막 크게 이제 금전적인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이게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밤 새워서 일을 하고 딱 마치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돈이 안 남는 거야. 그러면 딱 자기가 이거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었죠. 이 1인 창업자잖아요. 네. 1인 창업자의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혼동이 될 때가 있어. 네. 프리랜서 생활과 1인 창업자 대표와 이게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더더욱이 본인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1인 창업을 했어. 창업자와 프리랜서와 이 경계가 뭐해? 경계가 사실은 경계가 저의 경우에는 그랬어요. 강사로서의 활동은 프리랜서, 강사나 작가로서의 활동은 프리랜서. 나머지 일들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업 진행은 뭐 창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창업은 했지만 매출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버는 것들이 더 많았고 처음에 이게 창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직장 생활만 했기 때문에 뭐 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부가세가 뭐야 왜 내야 돼 강사를 지급하면 뭐 원천세를 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신고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몰랐는데 1인 창업자니까 이런 정보를 좀 받을 때도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창업센터로 들어와서 이렇게 다른 대표님과 좀 교류도 하고 저도 창업자로서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뭐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배워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내가 막상 창업을 했는데 네. 사실은 프리랜서의 삶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창업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창업을 하고 2015년도에 더푸른 컴퍼니가 창업을 했는데 2014년도에 다른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폐업을 했어. 왜냐면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 매출이 없어서 폐업을 시켰고. 아니 내가 창업을 했는데 일을 안 주는 거야. 일이 없는 거야.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못 딴 거예요? 일을 못 딴 거지. 일을 안 주는 거는 프리랜서 삶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창업만 하면 막 이렇게 막 대박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창업을 딱 회사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지났는데 매출이 0원인 거예요. 폐업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을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어떻게 따야 된다는 거 자체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시작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업체 4개? 4개였는데 이제 하나를 이제 꼭 정리를 할 거고 정리를 했고 3개. 3개. 네. 그러니까 좀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이제 네. 보통 우리가 3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회장 소리 듣거든. 그 정도는 아니고요. 회장 소리 들어요. 회장님이라 불러야 되고. 네.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3개의 종목들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사실은 조금 뭐 똑같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비슷하기도 한데 일단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기반이 있는 회사가 하나 있고 또 울산 기반으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같은 성격이죠. 근데 이제 지역 기반으로 사무실이 2개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고 더푸른 컴퍼니는 약간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더푸른 컴퍼니는 영상 제작이 주 업종이에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사실은 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인생 자체가 그다지 스펙타클한 인생을 분명히 산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범주 안에서 그냥 소박한 내 꿈을 그냥 쫓으면서 산 거야. 네, 맞아요. 내 꿈을 쫓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고 창업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좀 하고 싶어. 나도.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할까라고 해서 창업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잘 보죠. 꿰뚫어본다니까 사람을.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네. 우리가 끝인사를 하는데 먼저 시발이라고 하면 제가 세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인사를 할게요. 네. 자, 해주세요. 시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